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핸드폰 문자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 카드로 1,500만 원 넘는 돈이 결제가 됐더군요. 놀란 마음에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혹시 내 카드 잃어버렸어? 아니, 당신 카드는 내가 잘 갖고 있는데? 좀 전에 결제 문자가 왔는데 그럼 당신이 긁은 거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오늘 동생 만나서 결혼 선물 사줄 거라고. 아니, 무슨 결혼 선물을 샀길래 1,500만 원이 넘어? 그냥 이것저것? 원래 결혼하면 필요한 게 많잖아. 우리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 아내는 뭐가 문제냐는 듯한 말투로 무심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1,500만 원이 네 집 애 이름인가요? 그렇게 큰 돈을 긁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죠? 저 같으면 애초에 그런 큰 돈을 쓸 생각도 못했겠지만 쓰면서도 손이 벌벌 떨렸을 텐데 아내의 덤덤한 반응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처제 결혼 선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8살 터울인 아내와 처제는 사이가 돈독했거든요. 형제자매라고는 둘밖에 없는 데다 나이 차이도 제법 나서 그런지 아내가 처제를 많이 챙겼어요. 처제도 아내를 잘 따랐고요. 한 달 후면 처제 결혼식인데 형부가 돼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카드를 주면서 선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혼수로 최신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사도 많아봐야 5, 600 정도면 되겠지 했으니까요. 결혼 선물로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죠. 뭘 샀길래 그렇게 큰 돈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가전제품 웬만한 건 정은이 시댁이랑 친구들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침대 좀 좋은 거 샀고 그 옆에 놓으라고 부부 테이블이랑 의자 샀어. 명색이 시온살림인데 아무거나 살 수 있어. 최고급까지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제품으로 골라줬어. 참 결혼식 끝나고 하객들한테 인사할 때 입으라고 원피스도 예쁜 거 사줬구나. 정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너무나 기분 좋은 얼굴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줄줄 늘어놓는 아내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도 저희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그나마 대기업에 다녀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요.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장모님 똑같이 매달 15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300만 원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갖는데 전념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나 아내나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그만두라고 했고요. 그런데 저 혼자 벌어서 대출금에 부모님들 용돈까지 감당하려면 솔직히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좀 있으면 아이도 생길 텐데 앞으로 나갈 돈은 더욱 많아질 거고요. 지금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모자랄 판이라 제 용돈이라도 아껴서 적금이라도 하나 더 부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형편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야?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처제한테 통 크게 쏜다고 했잖아.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 당연히 처제한테 돈 아낄 생각은 없지. 그래도 한 7, 8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어. 내 딴에는 그것도 엄청 신경 쓴 거야. 속으로는 마지노선이 700까지였지만 아내한테는 800이라고 슬쩍 올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7, 800으로 뭘 얼마나 산다고? 그 돈으로는 냉장고 하나 사면 끝이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언니가 돼서 덜렁 냉장고 하나 사주고 퉁치라고?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정은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당신도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듣기로는 2, 300이면 좋은 냉장고를 사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비싼 냉장고도 있나요? 그 냉장고는 문짝을 금으로 만들었답니까? 사실 여부를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아내의 화를 더 돋을 것만 같아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처제 아끼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나도 큰맘 먹고 선물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1,500만 원이 넘는 선물은 내가 감당하기 좀 벅찬 것 같아서 말야. 내가 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래? 나 같으면 이 빚을 내서라도 처제한테 더해주라고 하겠다. 몇 년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당신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지 몰랐네. 아내는 저한테 실망했다는 말을 끝으로 쾅 하고 안방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갑자기 속이 타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서 들이켰네요. 아내 말처럼 제가 쪼잔한 건가요? 도대체 남들은 어느 정도로 하길래 1,500을 쓰고도 쪼잔하다는 말을 듣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내는 출근할 때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더라고요. 사실 놀라기는 했지만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왕 써버린 건데 처제한테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한 번뿐인 처제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아내의 당당한 태도가 시간이 갈수록 서운하더군요. 솔직히 저 정도로 큰 돈을 쓰려면 적어도 카드 긁기 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처제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럴 때 남편과 상의를 하지 않나요? 제가 아내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참지 않고 아내한테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죠. 내가 처제한테 돈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쓰기 전에 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상의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 당신이 정은이 선물 사라고 선뜻 카드 내줬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는 뜻 아냐? 처제한테 얼마 이상 못 쓰겠으면 아예 카드 줄 때 얼마까지만 쓰라고 얘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내가 뭐가 돼? 아내는 계속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어긋나기만 하더라고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상의해달라는 게 남편으로서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아내는 예전부터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하면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얘기를 하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다 보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지난 여름 휴가 때에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로 가는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더라고요. TV에서 보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요. 한여름 성수기에 유럽 여행이라니 비싼 가격도 가격이었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시간만 12시간이 걸리더군요. 휴가가 겨우 일주일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시차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시차에 예민한 편이거든요. 먼 곳으로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몇 주씩 고생을 해요. 크로아티아처럼 7, 8시간씩 차이가 나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출근할 일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까운 동남아나 가자고 했죠. 내가 시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잘 알잖아. 휴가 다녀오면 바로 다음날로 출근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던데 그러다가 남편 쓰러져. 이번에는 가까운 나라로 다녀오자. 요즘 엔화도 싸서 일본 많이들 간다던데. 나는 일본 싫어. 한국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야. 동남아는 너무 덥고 습하고. 그리고 예약한 거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만 줄 알아? 뭐하러 생돈을 날려?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다녀오자. 다녀오고 나면 회사 일에 너무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 예약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했으면 좋잖아. 월급쟁이한테는 1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잖아요. 맘 같아서는 어디 한적한 시골 같은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제 생각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얘기한 거였어요. 부부 사이에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군요.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당신한테 보고를 해야 해? 아니,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하라고. 혼자 가는 여행도 아니고 나랑 같이 가는 건데 남편 스케줄이랑 의향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 몰라.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내가 여기 숙소 예약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 줄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자, 모든 일은 서로 상의하면서 함께 헤쳐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말하면 통보라느니 강압이라느니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제 말투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서 아내가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남자가 속이 좁다, 쪼잔하다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살면서 남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아내한테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 결국 아내는 장모님, 처제랑 함께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요. 부모님 댁에라도 가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하실까봐 죄송스러워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참, 결혼 초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장인어른이 환갑이셔서 식구들끼리 밥이나 먹자고 했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가족 행사라 아내한테는 좀 신경 써서 준비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처가에 잘 보이고 싶었고요. 제 딴에는 좋은 식당 예약해서 맛있게 먹고 장인어른께 드릴 선물도 좋은 걸로 하겠다는 뜻이었죠. 요즘에는 환갑 때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함께 식사나 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아예 잔치를 준비했더라고요. 아빠 환갑 때 갈 레스토랑 예약했어. 동생이랑 미리 가서 먹어봤는데 음식도 맛있고 홀도 널찍하니 좋더라고. 잘했네. 우리끼리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게 룸으로 예약한 거지. 그냥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는데? 뜨악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나 하자는 게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겠다는 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장인어른 환갑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예 이벤트 회사를 섭외해서 사회자의 악기 연주자까지 불렀더라고요. 저희 가족 다 모여봐야 저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 그리고 처제까지 7명이에요. 그냥 가족끼리 좋은 데서 식사나 하자는 건데 요즘은 환갑 때 그렇게 안 하잖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싶다고 했잖아. 맞사위가 이 정도는 해줘야 당신도 후한 점수를 얻지. 남들처럼 했다가는 남자가 통이 작다는 소리 들어. 처음이니까 군소리 않고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기준점이라는 게 서로 다르구나 생각하고 넘겼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누가 봐도 위국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 같았어요. 눈에 띌 만큼 번듯하게 잘 차려입고 있었고요. 얼굴에 구김살도 하나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이 워낙에 꾸미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딸만 둘이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입히고 예쁘게 키우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사고 싶어 했고 사고 싶으면 사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옷장에 옷이 차고 넘치는데도 맨날 입고 나갈 옷이 없다면서 쇼핑을 하러 다녔고요. 옷은 꼭 입어보고 사야 한다면서 좀 더 싼 인터넷 쇼핑몰 대신에 꼭 백화점을 이용했습니다. 만약 사고 싶은데도 못 산 게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서 잠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까 봤던 지갑이 계속 눈에 아른거려. 그때 바로 샀어야 했는데 내가 왜 망설였을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체각이라도 했으면 어떡하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이해는 안 갔지만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쓰였으니까 그런 모습조차 귀여웠죠. 나중에 봤더니 아내가 그러는 건 장모님을 똑 닮았더라고요. 장모님은 굉장히 멋쟁이십니다. 하고 다니시는 게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귀부인 스타일이랄까요. 자기만의 미적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셔서 결혼 전에 제가 생신 선물로 옷 한 벌 해드리겠다고 했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처가가 돈이 많다거나 큰 부자는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요. 장모님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장인어른이 퇴직하시면서였어요.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이 되셨는데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나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나 할까요. 장모님이 생활비를 받는 족족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시는 분이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으셨답니다. 지금은 살고 계신 집으로 주택연금을 들어서 그 돈으로 생활하시고요. 원래 100만 원 드리던 용돈도 15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처가해드리는 용돈은 온전히 제가 부담했고요. 아내가 월급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되니까 아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나서는 아내도 예전처럼 돈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카드 한도가 다 됐다고 푸념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연애할 때도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고 결혼해서도 생활비는 제가 다 내는데 도대체 아내가 받은 월급은 다 어디에 쓰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은 다 처가에 썼나 보더라고요. 아내가 큰딸이고 또 가족 간의 우애가 남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효녀라고 대견하게 여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내는 처가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랑 함께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요. 그렇다고 저한테까지 참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서 그저 식사나 여행 비용을 대주는 걸로 사위 노릇했죠. 아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카드만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하는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도 저희 집에서 장남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셔서 아직은 제가 모시고 살 필요가 없지만 가까이 사니까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여동생까지 시집가는 바람에 두 분이 정말 허전해 하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내랑 같이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도 선뜻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순순히 따라 나서더니 점점 저 혼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가기로 한 거 알지? 헐, 이번 주말에 엄마랑 정은이랑 같이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당신도 오케이 했고. 깜빡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정색을 해? 내가 다음 달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당신이 양보해줘.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 혼자 부모님을 뵈러 가는 일이 일상이 됐어요. 아내는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때만 얼굴을 비치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온천을 가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온양온천이라도 다녀오자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랑 온천욕까지 같이 해야 해? 난 그러기 싫어. 같이 온천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나 가자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 난 못해. 당신이랑 아가씨가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당씨 집안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가는 자리니까 내가 빠져줄게. 아무리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해도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온도차가 이렇게 크니 제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때도 결국 아내를 설득하다가 지쳐서 저 혼자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됐어요. 아내가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엄마, 정은이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뭐 더 필요한 건 없고? 아, 그릇? 그렇지. 원래 친정엄마가 딸 결혼할 때 그릇 세트 많이 사주지. 그래서 엄마가 봐둔 그릇이 얼마라고? 처음에는 그냥 처제 결혼 준비 때문에 장모님과 상의할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냐? 가뜩이나 정은이 혼수 때문에 돈 많이 썼다고. 지금 그 사람이 잔뜩 뿔이 나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좀 눈치가 보이는데 좀 더 싼 건 없어? 알지. 엄마 취향 고급인 거. 그래도 신랑 돈으로 그것까지 사기는 좀 그렇잖아. 얘기를 듣자 하니 처제 혼수용 그릇 세트까지 제 돈으로 사야 하나 보더군요. 아내는 곤란한 기색을 계속 내비쳤지만 장모님은 포기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아직 그이가 카드 달라고 안 했으니까 내일 같이 백화점 가서 그릇 사자. 안 돼. 정은이 것만 사. 내가 무슨 염치로 엄마 옷까지 신랑 카드로 사?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아내도 참다 못해 장모님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카드로 처제 혼수에 그릇에 이제는 장모님 옷까지 사달라고 하니까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지나치다 싶었겠죠. 처음으로 아내가 참 안 됐다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장모님이 처제 결혼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시대?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까 당신이 장모님이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처제 그릇이랑 장모님 새 옷도 필요하시다며?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황급히 고개를 떨구더군요. 아냐,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해. 어떻게 모른 척해. 내 카드에서 돈이 얼마나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알아야지. 사람 참 비참하게. 나중에 갚아주면 되잖아. 아내는 끝까지 사실을 털어놓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랬는지 입을 꼭 다물었어요. 우리 마누라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겠네. 내일 장모님이랑 같이 가서 처제 그릇 세트도 사고 장모님 옷도 한 벌 사드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싶으면 나한테 한마디 얘기는 해주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잖아. 왜 당신 혼자서 끙끙 앓는데 남편 뒀다가 뭐 하려고?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쳐봤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당신한테 우리 엄마 그러는 거 일일이 다 얘기하기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고는 싶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됐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매번 이렇게 당신이 장모님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순 없잖아. 내일 만나면 장모님한테도 분명하게 얘기해. 대신 장모님이 꼭 필요한 거 나한테 얘기하시면 내가 알아서 챙겨드리겠다고. 아니다. 내일 같이 장모님 뵙고 말씀드리자. 내가 얘기할게.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맘고생을 했을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장모님을 만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지만 아내가 잘 막아줬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2번 다시 엄마 안 보겠다는 아내의 협박에 장모님은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셨죠. 처제 결혼식 때문에 제 통장이 텅장이 될 뻔했지만 아내의 맘고생을 덜어주고 가정의 평화를 찾은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지금 처제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 중입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장모님은 안 보던 제 눈치를 슬슬 보고 계시고요. 처제도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물론이고요. 지금도 처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가 제 카드부터 쳐다봅니다. 대신 얼마까지 한도라고 제가 카드를 줄 때마다 꼭 얘기하고요. 저희 형편이 닿는 데까지만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전히 장모님은 저를 호구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 호구는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고 언제든 환영입니다.